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역사 5부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던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지배계급이었던 사족, 즉 무사계층을 서서히 소멸시켜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무사계층에선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차례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스마번과 조슈번이었지만 두 번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스마번이 조금 더 무사계층을 우대해주고 외교적으로 강경한 입장이었던 반면 조슈번은 무사계층이 일본 근대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신분제를 완전하게 폐지하고 외치보다는 내치에 더 집중하자는 쪽이었죠. 강경 정한론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스마번 출신인 것만 봐도 알겠죠. 또 다른 유신 삼거리였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스마번 출신이지만 조슈번의 입장과 같이 했습니다. 사임 후 고향에 내려와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는 무사계층의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스마번의 무사들을 모아다가 계속 케어를 해주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를 매우 위협적으로 봐서 사스마번에 있던 무기 탄약들을 오사카로 옮기기로 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내전만큼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쿄의 메이지 정부와 사스마번의 무사계층 사이 갈등의 골은 봉합하기 어려웠죠.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도 중재를 하지 못한 채 사스마번에서 거병하기로 합니다. 바로 세이난 전쟁이었죠.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와 반란군은 규슈 중부지방의 구마모토로 향하면서 세이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의 메이지 정부에서는 야마가타 야리토모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죠. 당시 구마모토 성에는 3,000명의 병력이 있었고 사이고 다카모리와 반란군은 3만으로 무려 10배에 달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 성이 워낙 천혜의 요새라 구마모토 성은 겨우겨우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끌던 진압군이 무사히 도착하여 구마모토 성을 구원하기 위해 타바루자카에서 반란군과 조우했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와 반란군은 다 무사계층인 반면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진압군은 메이지 유신의 일환으로 국민 개병제를 실시하여 동원된 병력이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반란군이 훨씬 우세했고 타바루자카 전투에선 초기에 진압군이 압도적으로 밀리다가 하루 평균 무려 32만 발의 탄약을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 화력 공세를 퍼부으면서 타바루자카 전투에서 가까스로 이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파견한 추가 지원군이 구마모토 성에 들어오면서 사이고 다카모리와 반란군은 구마모토 성을 포기하기로 하죠. 구마모토 성 포위를 풀 때 사이고 다카모리는 우린 광군한테 진 게 아니라 세이쇼공한테 진 거야 라고 했다는데요. 세이쇼공은 가토 기요마사를 말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생고쿠 시대 무정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 제2군 사령관을 맡기도 했는데요. 구마모토 성이 임진왜란 이후 귀국한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에서 쌓았다던 울산 외성을 모델로 쌓은 성이었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저런 말을 한 건 그만큼 구마모토 성이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죠. 구마모토 성에서 물러난 사이고 다카모리와 반란군은 규슈섬 곳곳에서 진압군과 싸웁니다만 와다고에, 에노다케, 시로야마 전투에서 번번이 패주합니다. 마지막 시로야마 전투는 사스마번에서 치른 전투로 사스마번 자체가 함락되어 버렸고 사이고 다카모리는 할복하면서 세이난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실 이미 메이지 정부는 메이지 유신으로 패번치현을 단행했기에 사스마번은 옛날 이름이고 현으로 바뀐 사스번의 이름은 바로 가고시마현이랍니다. 세이난 전쟁은 구 사무라이 무사 계층 사족들이 일으켰던 반란 중 가장 큰 규모의 반란이었기에 세이난 전쟁에 진압되면서 더 이상의 반란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사족이란 계층도 남아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해져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사족의 소멸과 함께 새로 형성된 귀족 신분층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족인데요. 신분제 폐지를 운운했던 메이지 유신이지만 사족이 사라지는 대신 다양한 출신들의 사회 유력 계층들이 그들만의 신분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의 덴노가 이런 사회 유력 계층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5등작 자귀를 서임하면서 하나의 지배, 신분으로 확립되게 됩니다. 더불어 이맘때쯤 메이지 정부의 관료들도 세대 교체가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시작시킨 장본인이 유신 삼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중 사이고 다카모리는 세이난 전쟁의 실패로 할복하였고 기도 다카요시는 세이난 전쟁 중에 교토에서 병사였으며 사이고 다카모리 사임 후 메이지 정권의 주인이었던 오쿠보 도시미치는 세이난 전쟁이 끝나고 이듬해 1878년 오쿠보에게 불만을 품은 몰락 사무라이가 집으로 귀가하던 오쿠보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유신 삼거리 1, 2년 사이에 모두 죽은 건데 그 빈자리를 꿰찬 새로운 세대의 메이지 유신 주역 3대장이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노우에 가오루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조슈번 출신으로 조슈 3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최초의 정한론자라고 부르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으며 일본 최초의 서양 유학생 중 한 명이고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한 번 더 해외 탐방을 떠났죠.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으며 거의 평생을 군인의 길을 걸었으며 메이지 유신의 군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인물로 훗날 강경파가 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온건파인 이토 히로부미와 자주 다툽니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비록 요시다 쇼인의 제자는 아니지만 청년 시절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서양 유학을 다녀온 멤버랍니다. 비록 모든 것이 이토 히로부미와 생각이 같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토 히로부미와 가장 밀접했다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로 일본의 정말 많은 생활과 사회와 문화들이 서구화와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었는데 바로 정치제도였습니다. 당시 아시아 동양 국가들은 정치면에서 서구화는 입헌 군주정 혹은 공화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국왕의 전제군주권에 익숙한 동양에서는 공화정보다는 입헌 군주정이 선행되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몇천 년을 전제군주권을 발휘하던 중국에서는 입헌 군주정조차도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고 이는 조선도 비슷했던 반면 일본에선 700년간 덴노 대신 쇼군이 통치하는 막부 정권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겨우 메이지 유신으로 덴노가 친정을 시작하고 중앙 집권화가 된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입헌 군주정 논의가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저변에서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는 인원들을 투표로 선출하자는 민주주의 요구가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세이난 전쟁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세이난 전쟁 이후부터 더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이들 상당수도 수도 도쿄에 머무르던 메이지 관료들보다는 과거 지방 번들의 다이묘나 지방의 거상 혹은 대지주들 출신이 많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중앙 집권화로 지방의 힘이 많이 상실되자 그들의 힘을 조금이나마 보장받는 방법은 민주주의가 최선이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에 대해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반반이었는데요.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며 1881년 10년 안에 헌법 제정과 국회를 설치하겠다는 조칙을 선포하였으나 정작 00년 하게 메이지 정부는 지방의 자유민권 운동 인사들을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아마 메이지 정부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실행해도 그건 메이지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지 지방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었던 듯 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의회제도 연구차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했으며 이토 히로부미가 의회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덴노는 이토 히로부미를 1885년 일본 최초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입헌 군주정으로는 영국식이 있었고 독일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왕이 있고 내각의 총리가 있는 건 동일하지만 영국의 경우 왕은 상징적이고 독일의 경우 왕도 총리만큼이나 강한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덴노가 갖는 위상이 있기에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식 입헌 군주정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1880년대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인 헌법학자들을 자문으로 초빙하여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1889년 덴노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1890년 최초의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일본도 삼권 분립을 기반으로 하여 한중일 중 최초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입법부인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나누어 양원제로 운영하였는데 귀족원은 황족과 화족들이 독점하였고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들은 중의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당에서는 내각의 수상을 선출해 행정부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덴노와 정부가 지나치게 조슈번 쪽에 밀어준다는 비판으로 인해 퇴임을 했고 의회 설립 후 일본의 2대 내각 총리 대신으로는 사스마번 출신의 부로다 기요타카가 선출되었습니다. 자, 한창 이토 히로부미가 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을 때 일어났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조선의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청나라의 이홍장이 더 적극적으로 조선에 개입하였고 또 고종과 명성황후도 친청파였죠. 거기에 일본은 곧바로 세이난 전쟁이라는 내전을 겪는 등 잠시 망설이던 사이에 조선의 주도권을 청나라에게 다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일본과의 외교를 더 주장하던 일부 급진파 괴화파들이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일본 내에서 자유민권을 주도하던 쪽에서는 이 갑신정변을 크게 지지했습니다. 특히 자유민권 운동의 사상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가서 조선의 급진파 괴화파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유민권 운동파와 척을 지르던 메이지 정부였기에 이토 히로부미가 거절했지만요.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났고 일본 입장에서는 무관한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조선 내 일본 병력들이 갑신정변 개화파들을 보호해주려던 과정에서 청나라와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실패했으니 조선 내 청나라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지겠죠. 이건 반드시 메이지 정부에서 짚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조슈 3존 중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청나라와 전쟁을 불사하나야 한다고 주장한 강경파였고 나머지 2명 이토 히로부미와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을 중립화시켜서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야 한다는 온건파였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을 계기로 이노우에 가오루는 강경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온건파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중립화론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청나라의 병력이 먼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청나라가 조선에 주둔시킨 병력을 빠지게 하려면은 일본도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갑신정변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토 히로부미는 서로 다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이노우에 가오루는 조선과의 한성 조약을 통해 갑신정변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조선은 청나라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며 한성 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의 허락과 무관하게 자주
우주적으로 맺은 조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토 히로부미는 청나라의 이용장과 천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용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양국의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시키며 앞으로 조선에서 모종의 사연이 생겨 군대를 파견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상대국에 통보해주기로 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청일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